정동경제의 가치논리와 빅데이터 폴리네이션. 주로 정부와 기업이 생산하고 언론이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빅데이터 담론은 크게 새로운 성장 동력, 상관성의 과학, 맞춤형 서비스와 혜택 제공, 산업화 조건 구축 등의 논리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다시, 빅데이터 담론은 크게 새로운 성장 동력, 상관성의 과학, 맞춤형 서비스와 혜택의 제공, 산업화 조건 구축 등의 논리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폴리네이션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커다란 혁신을 창출할 성장 동력이라는 전망과 평가가 강조된다. 빅데이터가 에너지, 교통, 유통, 헬스, 제조,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약속하는 기술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빅데이터가 21세기의 천연자원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유, 석유, 석탄, 금 등과 같은 명명과 함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비유는 궁극적으로 빅데이터가 누구라도 자유롭게 채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자연적 대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빅데이터가 수십억 인구의 비물질 노동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간과되거나 은폐되기 쉽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천연물이 아니다. 그것은 웹을 검색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이동기기를 사용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과 같은 수많은 개인의 다양한 비물질 노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물론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패턴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고용된 지식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러한 지식의 주요 원천은 여전히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비물질 노동임이 분명하다. 또한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서의 소셜 네트워크라는 통찰력도 소셜 네트워크를 비물질 노동이 수행되는 생산의 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무용지물을 처리하여 가치를 추출하는 작업 라인으로 보는 관념과 더욱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비물질 노동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는 새로운 성장을 추동할 천연자원이며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생산 라인이라는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정동경제가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가치와 부를 사적으로 포획하고 전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의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담론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서의 소셜 네트워크라는 통찰력도 소셜 네트워크를 비물질 노동이 수행되는 생산의 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무용지물을 처리하여 가치를 추출하는 작업 라인으로 보는 관념과 더욱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비물질 노동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는 새로운 성장을 추동할 천연자원이며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생산 라인이라는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은 오늘날의 정동경제가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가치와 부를 사적으로 포획하고 전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의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담론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제공하는 상관관계가 기존의 과학이 추구하던 인과관계보다 더 과학적인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른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담론은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의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이다.
기존의 과학 모델이 추구했던 인과성이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통해 찾아낸 변수들 사이의 상관성만으로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설사 빅데이터가 드러내 보이는 패턴의 형성 원인은 모를지라도 그것이 방대한 데이터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숫자가 말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 상관관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논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왜 하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전례 없이 큰 것이 된다. 그리하여 빅데이터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사회현상의 규칙성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기술로 자리잡는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드러내는 상관성이 이전의 그 어떤 과학적 예측보다도 더 정확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빅데이터는 과학에 대한 전통적 접근을 진부한 것으로 만들고, 빅데이터의 통계 알고리즘은 기존의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던 의미 있는 패턴들 혹은 그동안 존재했지만 포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잡아낸다는 것이다. 과학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미래 예측 능력을 빅데이터가 제공해준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종종 정부나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종래의 표본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의 4단계에서 데이터 전수조사, 의사결정의 2단계로 압축될 수 있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다시, 종전 의사결정 과정은 표본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이렇게 4단계였는데 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전수조사, 다음에 의사결정, 전수조사하고 의사결정 바로 간다는 이 2단계로 압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에서도 네트워크 속 인구들이 창출하는 데이터 그 자체는 복잡하고 난해하며 들쑥날쑥하며 거의 쓸모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 방법은 이러한 쓰레기통에서 세상을 바꿀 지혜를 도출해 줄 기술로 칭찬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관리와 통제 대상은 네트워크 속 인구들 사이의 실시간 정동, 파동과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인 빅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나우캐스팅, 빅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나우캐스팅 능력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관심과 정동이 전반적인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보다는 빅데이터의 효율성 브랜딩에 더 많이 기울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빅데이터가 기존의 과학을 대체할 정도로 과학적인 미래 예측 능력을 제공해준다는 믿음과 더불어 빅데이터가 정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서비스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의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이다. 기업에게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시간 미세 개입의 토대를 제공하고 맞춤형 광고와 판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제시된다. 다시, 기업에게 있어서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시간 미세 개입의 토대를 제공하고 맞춤형 광고와 판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국가 미래 전략과 과학적인 정책 수립의 결정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에게는 커다란 양의 경제적 잉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강조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데이터 보유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철폐가 시급한 과제로 뒤따라온다. 자, 다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데이터 보유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철폐가 시급한 과제로 뒤따라온다. 이러한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구는 빅데이터라는 디지털 자원의 무궁무진한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취급되곤 한다.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된 정보로 간주하여 정부와 기업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안을 만들었다. 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게 게시된 모든 글을 기업주가 자유롭게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규정한 것이다. 그 결과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 창출 데이터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과 소유권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자신이 산출한 데이터가 자신의 일상 활동을 상업적으로 관리하고 조종하기 위한 자본의 자료가 되어 자신에게 적용되고 시험되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소외와 착취 상황은 더욱 심화된다. 아울러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사용자 창출 데이터, 다시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사용자 창출 데이터와 같이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부와 가치에 대한 자본의 사적 전유를 용이하게 하는 질서는 더욱 견고해진다.